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석 하울입니다. 이번엔 얼마 전에 실시한 소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고등학교는 매 시험마다 객관식 16문항, 서술형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배점은 75점과 25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간 기출 난이도를 통해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상 문제가 1문제, 중 문제가 8문제, 하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지난 시험은 상, 중, 하 문제가 2문제, 10문제, 2문제, 12문제가 출제된 걸로 빌어봤을 때 이번 시험 문제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중상 문제의 합의 개수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9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번 시험은 비교적 할만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중단원으로 시험 범위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원의 방정식에서 8문제, 이동에서 2문제, 집합과 명제에서 5문제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단원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형 문제가 10문제, 집합과 명제 문제가 10문제,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상 문제는 한 문제가 바로 집합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문제가 8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서화고등학교의 중문제는 사실상 다른 학교의 중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8문제의 중문제 또한 그렇게 쉽게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가 레벨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였는지를 보게 되면 논술형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상레벨 문제입니다 라고 판단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멱집합의 개념을 가져와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멱집합이라는 개념은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멱집합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어떤 규칙성을 발견을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문제가 비교적 쉽게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이스토리라든가 마라톤 같은 수능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방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 문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기본기 위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킬러 문제는 객관식 15번이었는데 이 객관식 15문제는 도형의 성질을 닮음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문제의 도형 문제에서 닮음의 관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 닮음이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문제 속에 숨어 있는 닮음을 찾아서 그 관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부교재였던 올림푸스 변형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올림푸스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습득을 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 변형으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면 이 문제는 어, 직접적인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탄젠트라는 삼각비의 개념을 가져와 주면은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은 매년 부교재를 분석을 하고 아이들의 프린트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성향을 분석을 해서 수업 문제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변형제들을 학원 내에서 프린트로 제공을 하는데 이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를 저희가 변형 문제로 아이들한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학원 아이들이라고 한다면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레벨 문제가 11문제니까 쉬웠던 거 아닙니까? 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하레벨이 11개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레벨 문제가 8개였을 때 이 중레벨이 조금 단순한 중레벨인지 상레벨에 가까운 중레벨인지를 비교한다면 이 8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은 비교적 상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 쉽게 풀린 문제는 사실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난이도라는 말은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의 소아고등학교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죠. 소아고등학교의 매년 출제 경향으로 본다면 이번 시험은 재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나왔지만 다른 학교들 광희고등학교라든가 충영고등학교, 아직 광희고등학교는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충영고등학교라든가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쉬운 편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즉 상위권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려졌던 걸로 보이고요. 중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큰 실수가 없었다면은 70점대에서 80점대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인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 아이라고 한다면 70점까지를 맞는 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번 시험 문제에서 예상될 수 있는 등급 컷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1등급은 거의 한 90점 정도가 돼야지만 1등급 컷이 될 것 같고요. 2등급 컷은 84점 컷으로 보입니다. 1등급과 2등급 컷의 등급 차이,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80점 이상의 등급, 80점 이상을 맞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이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함수와 경우의 수가 시험 범위입니다. 함수가 맨 처음부터 나오게 될 거고요. 함수가 맨 처음부터 나오게 될 거니까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 합성함수라든가 역함수 등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한 함수 본연의 심화 레벨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진성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시험을 봤어요. 오늘 진성고등학교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진성고등학교는 함수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진성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봤더니 함수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관계, 즉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 나왔었고요. 함수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은 오히려 유리함수라든가 무리함수 같은 그런 함수의 그래프보다 본연의 심화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역함수라든가 합성함수 같은 문제들이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쉽게 나오지만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킬러 문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제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유리함수와 역함수, 아니 무리함수 입장에서도 단순한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유무리함수, 그리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성질, 그리고 주기함수의 성질을 접목시킨 여러가지 함수의 성질을 섞어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모의고사에서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함수의 기본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프가 완벽해질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유리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무리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누가 더 완벽하게 빨리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주기성과 대칭성 그리고 절대값까지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함수 문제의 대비가 함수의 레벨이 정해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우의 수는 제가 매번 경우의 수 내신 대비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경우의 수학 하에 나오는 경우의 수에서 난이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문제들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확통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확통에서 나오는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들까지도 건드려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라이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의 수 공부를 할 때는 과연 학교에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수업을 해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소아고등학교든 모든 고등학교에서 경우의 수 내신 대비가 들어갈 때는 학교 선생님이 이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는지 등등을 제가 수업 중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해 준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학교 선생님이 이 정도 레벨까지 경우의 수를 언급을 했구나를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할 수도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고등학교는 매년 학교 부교재인 올림포스에서 변형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문제를 2번, 3번 반복을 하고 그 문제의 변형성까지 공부를 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도 공부를 해 볼 수 있다면 학교 시험에서 몰랐던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번 기말고사 또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 공부한 만큼 성과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근한 친구들이 중간 레벨의 문제도 쉽게 풉니다. 소아고등학교 레벨까지만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그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적으로 수학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높은 레벨까지 공부를 해 두기를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